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즐겁게 들어주시고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 이수진입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오기도 하니까요. 제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강남 스타 트레이너였습니다. 탄탄한 근육질 몸매의 연예인 뺨치는 외모, 그리고 여자들의 비위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말솜씨까지. 그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급이 달라. 내가 관리하는 회원님들이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 1% 사모님들이야. 그 잘난 급 타령이 결국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 대단하신 VIP 회원님과 벌인 위험한 불장난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올 줄은요.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가능하더군요. 어느 날 제 앞에 나타난 검은 세단,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백발의 노신사가 건넨 상상 초월의 제안. 그것이 제 인생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남편 박도훈. 그는 청담동에서도 제일 비싸다는 피트니스 센터의 수석 트레이너입니다. 원래는 동네 헬스장 관장도 못 될 형편이었지만 영양사였던 제가 식단 짜주고 옷 코디해주고 뒷바라지에서 그 자리까지 올려놓았죠.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업이 꽉 차 있었고 주말에도 VIP 홈 트레이닝이라며 출장을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셔츠 핏 어때? 가슴 근육 좀 펌핑된 것 같아? 좋네. 근데 오늘도 늦어? 주말인데 좀 쉬자 그래. 무슨 소리야. 오늘 가는 분이 누군지 알아? 강성그룹 며느리야, 며느리. 그분이 나 아니면 운동 안 하신대. 일회 레슨비가 얼마인 줄이나 알아? 당신 반찬 가게 한 달 수익이야. 그래, 고생이 많네. 근데 그 사모님은 왜 주말 밤에만 운동을 하신대? 재벌가는 원래 밤 문화가 달라. 프라이빗하게 하고 싶으시다잖아. 자말 말고 너 단백질 쉐이크나 챙겨줘. 남편은 저를 가정부 취급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찝찝했지만 워낙 돈을 잘 벌어오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 덕분에 대출금도 갚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건 무섭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운동 가방에서 낯선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운동하러 나간 사람인데 땀 냄새 대신 은은하고 고혹적인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고 운동복 주머니에서는 최고급 호텔의 라운지 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S호텔 더 라운지? 칵테일 2잔에 20만 원? 운동하러 간다더니 술 마셨어? 아, 그거 사모님이 운동 끝나고 상담 좀 하자고 해서. 그분들은 헬스장 휴게실 같은 데서 안 마셔. 호텔 라운지 정도는 가줘야 대화가 통한다고.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당신이 뭘 알아? 남편은 오히려 저를 속물 취급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 VIP 상대하려면 비위를 맞춰야겠지. 애써 저를 다독였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집안에서도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보통 헬스장에서 씻고 오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집에 오자마자 허겁지겁 욕실로 뛰어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몸에 묻은 무언가를 지우려는 사람처럼요.
게다가 남편의 속옷 서랍에는 제가 사준 적 없는 화려한 브랜드 속옷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에 10만 원이 넘는 명품 호피무늬 팬티들이었죠. 여보, 이 호피무늬 팬티 뭐야? 당신 이런 취향 아니잖아. 아, 이거 회원님이 선물해 주신 거야. 이번에 뷰티 효과 너무 좋다고. 청담동에선 이게 매너야, 매너. 쿨하게 받아들여. 남편은 청담동 매너라는 말로 얼버무렸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승부 속옷이라는 걸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입맛도 변했습니다. 제 김치찌개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밥상을 밀어내기 시작했죠. 여보, 간 좀 맞춰. 그리고 재료가 이게 뭐야? 냉동이야?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원래 잘 먹던 거잖아. 내 입맛이 고급화된 거지. 요새 회원님이랑 미팅하면서 오마카세니 뭐니 좀 다녀봤더니 이 조미료 맛이 역해서 못 먹겠네. 유라 씨, 아니 그 회원님 댁은 셰프 불러서 요리해 먹는다는데 우리 집 밥상은 진짜 빈티 난다.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라 씨.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그 이름과 묘하게 들뜬 표정. 그때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회원이 아니구나. 이 인간 지금 다른 여자랑 살림살이 꿈꾸고 있구나. 심증은 확실했지만 물증이 없던 그때.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울린 세컨드 폰 때문에 터졌습니다. 남편은 평소 폰을 2개 썼습니다. 하나는 개인용, 하나는 회원 관리용이라고 했죠. 그 회원 관리용 폰이 진동을 하며 메시지가 떴는데 발신인 이름이 마이 VIP였습니다. 쌤, 오늘 힙업 운동 너무 빡세게 시킨 거 아니야? 엉덩이 아파 죽겠어. 대신 쌤이 마사지 해줘서 좀 풀렸네. 다음엔 더 세게 풀어줘야 해. 알았지? 사진을 클릭한 저는 그 자리에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건 운동복을 입은 여자의 셀카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침대 위, 샤워 가운만 걸친 여자가 와인잔을 들고 묘한 눈빛을 보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거울에 비친 상의를 탈의하고 근육을 자랑하며 웃고 있는 남자. 제 남편 박도훈이었습니다. 저는 샤워하고 나온 남편의 얼굴에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마사지? 세게 풀어줘? 그리고 이 사진은 뭔데? 너 호텔 가서 뒹굴었니? 봤어? 뭐, 잘 되네.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뭐? 잘 됐어? 너 미쳤어? 바람 피운 주제 그게 할 소리야? 여보, 아니 수진 씨, 흥분하지 말고 들어. 이건 바람이 아니야. 비즈니스의 연장이자 내 인생의 퀀텀 점프라고. 개소리 하지 마. 이 여자 누구야? 그 재벌가 며느리라던 그 여자야? 그래, 최유라 씨. 강성그룹 둘째 며느리. 남편은 식물인간처럼 회사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이고 시댁에서는 찬밥 신세라 외로움에 떨던 꽃 같은 여자야. 내가 그 외로움을 몸과 마음으로 채워준 거라고. 그게 죄야? 이야, 이 쓰레기야. 몸으로 채워? 트레이너가 그런 짓을 해? 네가 제비야? 말 조심해. 제비? 당신 이 여자가 나한테 뭘 해줬는지 알아? 이거 봐. 파텍 필립 시계야. 1억짜리라고. 당신이 뼈 빠지게 반찬 팔아봤자 평생 못 만져볼 돈이야. 유라 씨는 나한테 차원이 다른 대우를 해줘. 나를 왕처럼 모신다고. 그래서 유부녀 꼬셔서 왕 노릇하니까 좋아? 그 여자 남편이 알면 너 가만둘 것 같아? 넌 쥐도 새도 모르게 묻힐 수도 있어. 겁주지 마. 유라 씨가 다 알아서 해.
그 여자 남편? 바지 사장이야. 실권은 유라 씨가 쥐고 흔들어. 곧 이혼하고 나랑 새 살림 차리겠대. 강남에 피트니스 센터 하나 차려주고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해주겠대. 남편의 눈은 이미 돌아가 있었습니다. 돈과 욕망에 취해 현실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죠. 그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수진아, 우리 이제 레벨이 안 맞아. 넌 그냥 냄새나는 반찬 가게 아줌마잖아. 나는 이제 상류층으로 갈 사람이야. 그동안 뒷바라지한 거 위자료로 퉁 쳐줄게. 유라 씨한테 말하면 한 5천만 원은 던져줄걸? 그거 받고 떨어져. 남편은 휘파람을 불며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명품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홈트하러 가야 해서 오늘은 자고 올 거야. 기다리지 마.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 당연히 한다. 하지만 그냥은 안 한다. 네가 꿈꾸는 그 상류층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네가 믿는 그 동아줄이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고 끝내겠다고. 다음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상간녀가 재벌가 며느리면 로펌을 써서 방어할 겁니다. 증거가 명확해도 위자료 3천만 원 받기도 힘들고, 오히려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걸어올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 저 멀리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을 꽉 채우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리무진. 누가 길을 잘못 들었나? 생각하며 벽 쪽으로 비켜서는데 차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수진 씨? 네? 누구시죠? 잠깐 다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동은 트레이너 문제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라도 친 건가? 아니면 상간녀 쪽에서 사람을 보낸 건가? 거부할 틈도 없이 조수석에서 건장한 비서가 내리더니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서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노신사는 저를 훑어보더니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강성그룹 회장 강태산. 상간녀 최유라의 시아버지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는 그 회장님이었습니다. 놀란 눈치군. 긴 말 안 하겠소. 자네 남편 내 며느리랑 붙어먹은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준비 중입니다. 소송이라 뻔하디 뻔한 선택이군. 그래 보았자 푼돈 몇 푼 받고 떨어져 나갈 텐데 억울하지 않소? 억울해도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회장님께서는 며느리 단속 못한 거 사과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돈으로 입막음하러 오셨나요? 제 당돌한 질문에 회장님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찬 아가씨네. 남편 놈은 기생오라비 같더니만 와이프는 깡이 있어. 입막음? 아니야. 나는 거래를 하러 왔어. 거래요? 자네 지금 당장 소송 걸면 내 며느리 꿈쩍도 안 해. 오히려 내 아들한테 이혼 소송 걸면서 재산 분할해달라고 난리칠 거야. 그것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거든. 믿는 구석이라뇨? 임신. 그 여자 뱃속에 지금 애가 들어섰어. 4개월이라더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 놈은 그런 말 없었는데. 강성그룹에 대를 이을 귀한 손주를 가졌으니 아이 몫으로 미리 계열사 지분 좀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내 아들놈은 그걸 또 자식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벌써부터 주식 양분이 뭐니 설쳐대고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내 생각은 달라. 내 며느리라는 물건이 최근 6개월간 내 아들보다 자네 남편놈이랑 더 자주 시간을 보냈더군. 설마 내 촉은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 그래, 자네 남편놈 핏줄일 거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그리고 그걸 재벌가 핏줄이라고 속이고 있다. 지금 터뜨리면 그 여자는 유전자 검사 거부하고 도망가거나 애를 지우고 오리발 내밀 거야. 그러면 내 아들만 바보 되고 재산은 재산대로 뜯겨. 난 그걸 막고 싶어.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기다려. 딱 3개월. 아니 출산할 때까지 모른 척해. 자네 남편이 밖에서 자고 들어오든 내 며느리랑 놀아나든 그냥 둬. 그것이 안심하고 애를 낳게 만들어. 그 대가로 제가 얻는 건 뭡니까? 저는 매일이 지옥일 텐데요. 회장님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5억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어. 비밀번호는 자네 생일이야. 이건 착수금. 5억이요? 아이 낳고 친자 검사에서 자네 남편 애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내가 신호를 줄 거야. 그때 자네도 상간소송, 이혼소송 다 걸어. 내가 최고 로펌 붙여줄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성공보수로 5억 더 합쳐서 10억. 10억. 반찬가게에서 콩자반을 100만 번 팔아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때? 그깟 놈이랑 지지고 볶고 싸우다 3천만 원 받고 끝낼래? 아니면 눈 딱 감고 몇 달 버티고 10억 챙겨서 새 인생 살래? 그리고 그 물건이랑 자네 남편 놈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게 해주겠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않겠나? 그 둘을 묶어서 아주 깊은 쓰레기통에 처박아 주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존심? 분노? 10억이라는 현실과 남편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다는 회장님의 계획 앞에선 사치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대신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그 두 사람 뼈도 못 추리게 밟아주세요. 거래 성립이군.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메소드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용해지자 제가 겁을 먹고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제주도 좀 다녀올게. 유라 씨가, 아니 VIP 회원님이 제주도 별장에서 집중 트레이닝을 받고 싶다네? 2박 3일이야. 그래? 고생이 많네. 짐 싸줄게. 당신 진짜 괜찮아? 뭐 딴 마음 먹은 거 아니지? 딴 마음은 무슨. 당신 말대로 내가 주제 파악 좀 했어.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나 확실하게 챙겨줘. 나도 먹고 살 길은 있어야지. 역시 당신은 현명해. 그래, 역시 사람은 현실적이어야지. 걱정 마. 내가 유라 씨랑 합치게 되면 위자료 하나는 입이 떡 벌어지게 챙겨줄 테니까 그때 깔끔하게 도장 찍자. 당신도 그 돈 받아서 새 인생 찾아야지. 질척거리지 말고 쿨하게. 알았지? 남편은 신이 나서 짐을 쌌습니다. 사실 그 여행은 집중 트레이닝이 아니라 태교 여행이라는 걸 저는 회장님 비서를 통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최유라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오빠 닮은 아들이라며 꼬드기고 있었죠. 남편은 자기가 진짜 재벌 3세의 아빠가 되는 줄 알고 아주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우리 로열이 잘 있어? 아빠가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응? 남편은 몰라? 걔는 바보라서 자기 애인 줄 알아? 역시 우리 자기가 머리가 좋아. 응? 조금만 참아.
그놈 재산 반띵해서 나오면 우리 세 식구 떵떵거리고 살자. 저 역겨운 통화 내용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로열이 웃기고 있네. 그 애는 태어나는 순간 너한테 지옥행 티켓이 될 거야. 저는 남편의 캐리어에 몰래 챙겨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끼는 명품 팬티들 사이에 제가 먹다 남은 매운 고추장 튜브를 살짝 뚜껑을 열어서 넣어뒀죠. 제주도 도착해서 가방 열면 아주 볼만할 겁니다. 그게 제 소소한 복수였습니다. 남편의 기행은 제주도 여행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5억 제안을 수락한 뒤 제가 간섭을 끊자 이 남자의 연예인병 말기 증세가 헬스장에서도 터져나왔거든요. 자기가 곧 재벌가 식구가 될 거라 믿으니 월급쟁이 트레이너 일이 눈에 찰 리가 없었죠. 박쌤,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원님이 컴플레인 걸었잖아. 수업 도중에 핸드폰만 보고 자세도 안 잡아주고 환불해달라고 난리 났어. 아, 매니저님, 목소리 좀 낮추죠? 제가 지금 누구랑 카톡하는지 알면 기절하실 텐데. 누구랑 하는데? 뭐 대통령이라도 돼? 강성그룹 며느님 최유라 사모님 아시죠? 저 그분 전담인 거. 그분이 지금 태교 때문에 예민하셔서 제가 케어해드려야 한다고요. 수업이 문제입니까? 케어? 웃기고 있네. 야, 네가 트레이너야 산부인과 의사야. 아주 유난을 떤다. 유난을 떨어. 네가 무슨 내 아빠라도 돼? 근무 시간에 본질 그만하고 가서 환불이나 막아. 너 심할 썼어. 이번 달 인센티브 없다. 보통 때라면 죄송합니다 하고 굽실거렸을 남편이 갑자기 유니폼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심할서? 인센티브? 아,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야, 매니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너 돌았냐? 나 이제 이런 푼돈 받으면서 남의 비위 맞추는 짓 안 해. 나 스카우트 받았어. 강성그룹에서. 내가 거기 VIP 센터장으로 갈 몸이라고. 참, 소설 쓰고 앉았네.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이 헬스장 인수해서 너부터 자를 거니까. 어이, 회원님들. 저 오늘부로 관둡니다. 저한테 PT 받고 싶으면 나중에 강남 강성타워로 오십시오. 회당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헬스장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회원들이 마시던 정수기 물을 벌컥벌컥 마신 뒤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사표낸 무용담을 늘어놓더군요. 여보, 나 드디어 때려치웠어. 아, 속 시원해.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굽신거리는 거 지겨웠는데. 대책도 없이 그만두면 어떡해. 당장 카드값은. 걱정 마. 유라 씨가 생활비 준댔어. 그리고 내가 계산해봤는데 유라 씨가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으면 최소 500억이야. 500억. 그 돈 굴리면 우린 숨만 쉬어도 월 1억씩 들어와.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그렇지 참. 내가 너무 신나서 깜빡했네. 야, 이수진.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위자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챙겨주겠다고. 내가 방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유라 씨 재산이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심 좀 더 쓰기로 했다. 강남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쏴줄게. 전세금? 그래. 그거 받아서 반찬 가게 때려치우고 성형수술도 좀 하고 예쁜 옷도 좀 사 입어. 그래야 너도 네 수준에 맞는 남자 다시 만나지 않겠어? 나는 이제 상류층으로 올라갈 거니까 약속대로 그 돈 받고 깔끔하게 떨어져. 그게 내 마지막 회려야. 알겠어? 남편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며 희죽거렸습니다. 야, 박도훈 진짜 젠틀하다. 조강지처 챙겨주는 재벌이라니 멋지지 않냐? 그 마지막 배려가 자기 무덤을 파는 삽질이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직장까지 때려치운 남편은 이제 눈치 볼 것도 없다는 듯 대놓고 상간녀와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더군요. 회장님 비서실에서 보내준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두 사람은 산부인과 VIP실에 앉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담보로 이미 강성그룹의 주인이 된 것처럼 김칫국을 수영장 단위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와, 유라야, 이 콧대 봐라. 딱 나네, 나야. 아주 장군감이야.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 아빠 닮아서 우량하네요, 라고. 당연하지. 오빠 유전자가 워낙 좋잖아. 내 남편 봐. 비실비실해서 애는커녕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잖아. 어머님이 맨날 보약 지어 먹이면 뭐해? 씨가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구세주라니까. 강전무는 평생 고마워해야 돼. 대가 끊길 뻔한 집안에 내가 튼튼한 후계자를 만들어줬잖아. 남편은 킬킬거리며 상간녀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가관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빠, 잘 들어? 애 낳자마자 내가 아버님한테 주식 증여 얘기 꺼낼 거야. 손주 태어났는데 선물로 계열사 지분 정도는 받아야지. 그래?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최소 100억은 넘지. 그리고 남편이랑 이혼 소송 들어가면 양육권은 무조건 내가 가져올 거야. 강성그룹 핏줄이니까 아버님이 절대 포기 안 하실 거거든. 그럼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생활비가 억 단위로 나올 거야. 억 단위? 와, 대박이다. 그럼 그 돈으로 뭐 할까? 일단 오빠 이름으로 강남에 피트니스 센터 하나 차려. 강성짐 어때?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 펜트하우스로 이사 가자. 오빠 와이프한테는 위자료 한 1억 던져주면 떨어지겠지? 남편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최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라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역시 재벌가 며느리는 머리가 좋아. 그럼 내가 이 집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아버님은 핏줄에 약해. 이 애가 오빠 애라는 건 무덤까지 비밀로 하고 일단 유산 상속부터 받는 거야.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우리가 이 회사 먹는 거지. 죽인다. 박돈 회장님 소리 듣는 날이 오겠네? 야, 우리 로열이가 진짜 복덩이다, 복덩이.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미래 회장님 놀이를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이어폰을 패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꿈꾸는 건 자유지. 근데 어쩌냐? 그 꿈, 친자검사 결과지 한 장이면 산산조각 날 텐데. 회장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이를 갈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불나방 2마리는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아주 신나게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으면서도 즐거웠던 3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 박동우는 제 통장에 꽂힌 5억 원의 존재는 꿈에도 모른 채 끝까지 기고만장했죠.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유라가 아들을 출산했고 초호와 산후조리원 퇴소 후 시댁인 강태상 회장님의 본가로 입성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손주를 환영하는 가족 파티를 열겠다며 며느리를 안심시켰고 저에게도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 멍청하고 망상증 환자인 남편에게도요. 파티 당일 아침,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미끼를 던졌습니다. 여보, 대박 났어. 방금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 왔는데. 어? 연락? 뭐래? 유라 씨가 나 찾는데? 아니, 당신이 최유라 씨 전담 트레이너였잖아. 회장님이 며느리 순산하게 도와준 유능한 트레이너 선생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으시대. 감사? 오늘 가족 환영 파티에 트레이너 선생 부부도 초대해서 현금으로 두둑한 보너스를 주시겠대. 액수가 꽤 큰가 봐. 남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 멍청한 머릿속 회로가 엉뚱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보너스? 그럼 그렇지. 천하의 강태산 회장이 눈치 못 챌 리가 없지.
며느리 낳은 애가 지 아들이랑 안 닮았으니까 진짜 아빠인 나를 부른 거야. 그래? 잘 됐네. 얼른 씻어. 제일 비싼 정장 입고 가야지. 그때부터 남편은 아주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목욕제기를 한다고 설치질 않나, 얼굴이 부었다며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질 않나. 여보, 내 넥타이 어디 갔어? 그 빨간색 에르메스, 그거 매야 돈이 들어온대. 서랍에 있어. 근데 너무 튀지 않아? 점잖은 자리라면서. 아이고, 촌스럽기는. 재벌가는 화려한 걸 좋아해. 내가 오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데 칙칙하게 입고 거려?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장롱 깊숙이 아껴둔 제 돈 훔쳐서 산 은갈치 색깔 명품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폼을 잡으며 자화자찬이 이어졌습니다. 박돈 살아있네. 응? 오늘 회장님 뵙고 딱 한마디만 해야지. 아버님, 제가 손주 아빠입니다.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 드디어 단장을 마친 남편은 향수를 온몸에 들이붓고 머리에는 왁스를 떡칠한 채 저를 이끌고 택시를 탔습니다. 평창동 회장님 저택으로 가는 길, 남편은 택시 안에서도 거울을 보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여보, 나 어때? 재벌가 며느리의 새 남편 같아? 뭐? 새 남편? 두고 봐. 회장님도 핏줄은 못 속이시는 거야. 당신 이건 몰랐지? 유라 씨가 나한테만 말해준 건데 그 집 아들 고자래. 뭐? 고자? 쉿! 기사님 듣는다. 목소리 낮춰. 애를 낳을 확률이 희박한 몸이라네. 그러니 회장님 속이 얼마나 탔겠어. 되는 이어야 하는데 아들은 불능이고. 근데 내가 떡하니 건강한 손자를 안겨드렸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회장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시바지가 아니라 시네리가 필요하셨던 거지. 하자 있는 아들 대신 건강한 손자의 진짜 아빠인 나를 이 집안의 비공식 파트너로 인정하시려는 큰 그림이라고. 며느리랑 재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애아빠 대접은 확실히 해주실걸? 당신은 눈치껏 빠져. 돈 봉투만 챙기고. 그래, 꿈이 야무지네. 난 구경만 할게. 남편은 택시 기사님한테도 갑질을 하더군요. 기사님, 차 좀 부드럽게 몰아요. 제가 아주 중요한 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멀미 나면 곤란하거든요. 강성그룹 회장님 댁 가는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네. 저택 앞에 도착하자 으리으리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마치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내렸습니다. 정원에는 뷔페가 차려져 있었고 현악 사중주단이 클래식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며느리 최유라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갓 태어난 아기를 안은 채 시댁 식구들과 하하호호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들인 최유라의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정원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회장님의 친인척들, 그리고 명품으로 휘감은 사모님들.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화려했습니다. 현악 사중주가 흐르고 최고급 뷔페가 차려져 있었죠. 남편은 입구에서부터 기가 죽기는커녕 눈을 번들거리며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굴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여보, 저기 있는 사람 국회의원 아니야? 저 사람은 드라마에 나온 재벌 2세 같은데? 야, 내가 이런 물에서 놀 사람이라니까. 조용히 좀 해. 사람들 쳐다봐. 쳐다보라지? 곧 내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남편은 뷔페 접시를 들고 다니며 걸신 들린 듯 음식을 담았습니다. 야, 여기 랍스터 죽인다. 여보, 좀 먹어봐. 언제 이런 거 먹어보겠냐? 아, 맞다. 나 유라 씨 찾아봐야지. 남편은 곧바로 유라 씨를 찾는 대신
접시를 든 채 옆에 서 있던 중년 신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신사는 TV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사업하시나 봐요? 아, 네. 누구시죠? 저는 박도훈이라고 합니다. 강성그룹 회장님과 특수 관계죠.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요. 특수 관계요? 친인척입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혈맹이랄까요? 제가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줄 은인입니다. 나중에 명함 한 장 주시죠. 제가 강성그룹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도움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미친놈 아니야라는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굴하지 않고 이번엔 명품으로 치장한 사모님들 무리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들, 피부 관리를 어디서 받으세요? 좀 칙칙하시네. 제가 청담동 수석 트레이너 출신인데 힙업이랑 안티에이징 전문이거든요. 제 명함 받으세요. 아, 지금은 명함이 없네. 곧 강성짐 대표로 나올 겁니다. 어머, 저 사람 뭐야? 웨이터야? 몰라. 며느리가 데려온 딴따라 같은데? 냄새나. 향수를 들이부었나 봐.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왔지만 남편은 제게 다가와 으스댔습니다. 봤어? 사람들이 나한테 압도당하는 거? 역시 사람은 자리가 중요해. 내가 딱 서 있으니까 귀티가 흐르잖아. 귀티가 아니라 기름기가 흐른다, 이 화상아. 입가에 묻은 초장에다 닦고 말해. 그때 저 멀리서 주인공인 최유라가 유모차를 밀며 등장했습니다. 옆에는 훤질한 키에 차가운 인상을 가진 진짜 남편 강전무가 서 있었고요. 최유라는 붓기도 다 안 빠진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에게 아이를 보여주며 아양을 떨고 있었죠. 네, 고모님. 우리 준수 아빠 닮아서 코가 어떡하죠? 글쎄다. 지압이 어릴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크면 달라지겠지. 그 타이밍에 제 눈치 없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입가에 랍스터 소스를 묻힌 채로요. 축하합니다, 사모님. 제가 운동을 잘 시켜드린 덕분에 아주 튼튼한 아들을 낳으셨네요. 미쳤어? 여기 왜 왔어? 당장 안 나가? 내 남편 와 있다고. 저기 쳐다보는 거 안 보여? 예, 회장님이 부르셨잖아. 나한테 고맙다고. 그리고 당신 남편한테도 인사드려야지. 내가 씨 없는 수박 대신 농사 잘 지어줬다고. 어디 우리 로열이 얼굴 좀 봅시다. 누굴 닮았나? 최유라가 남편을 밀치려는 순간 2층 테라스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들 주목해라. 귀한 손님들이 오셨군. 내치지 말고 모셔라. 회장님의 한마디에 정원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최유라 앞, 그리고 저와 남편 앞에 섰습니다. 고생했다. 아들 낳느라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 준수 아버님 닮아서 아주 늠름해요. 한번 안아보세요. 최유라가 아기를 내밀었지만 회장님은 뒷짐을 진 채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내 핏줄이라면 안아줘야지. 근데 뻐꾸기 새끼를 내가 왜 안나? 네? 그게 무슨... 오늘 이 자리는 내 손주를 환영하는 자리가 아니다. 내 집에는 기생하던 더러운 기생충들을 박멸하는 자리다. 스크린 띄워라. 회장님의 지시에 정원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하얀 화면에 검은 글씨가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정원에는 헉 하는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가득 찼습니다. 최유라는 비틀거리며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고
남편 박도훈은 스크린을 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박수를 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브라보! 봤지? 다들 봤지? 내 씨가 이렇게 세다고. 강성그룹 3세가 아니라 박도훈 1세라고. 남편은 회장님 앞으로 달려가 당당하게 섰습니다. 눈에는 탐욕이 이글거렸습니다. 회장님, 보셨죠? 이 아이 제 핏줄입니다. 옆에 계신 강 전무님은 비실비실해서 못하신 걸 제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강 전무님은 정자가 부실하시다면서요.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제가 유라씨 통해서 건강한 사내아이 하나 생산해 드렸잖아요. 비록 피는 안 섞였어도 이 집안 며느리 배에서 나온 유일한 피덩이 아닙니까? 남편은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저를 이 집안의 특별 기증자로 인정해 주시고 보상을 주십시오. 제가 유라 씨랑 키울 테니까 나중에 이 아이를 양자로 들이시든가요. 강저무님은 능력이 안 되시니까 제가 대신 가장 노릇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제가 이 집안의 구세주 아닙니까? 회장님은 지팡이를 들어 남편의 어깨를 쿡 찔렀습니다. 구세주? 기증자. 너 같은 근본 없는 놈의 씨를 어디다 들이밀어? 아니, 회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핏줄이 뭐 중요합니까? 건강하면 장땡이지. 내가 널 부른 건 내 족보에 흙탕물을 튀긴 죄를 물으러 부른 거야. 분리수거하려고. 네? 분리수거요? 그때 옆에 서 있던 강전무가 뚜벅뚜벅 걸어나와 남편의 면상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남편은 뷔페 테이블 위로 처박혔습니다. 샴페인 타워가 와르르 무너지며 남편은 술과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썼습니다. 야, 너 상황 파악 안 되냐? 네가 내 마누라 건드린 상간남이라고. 지금 네가 한 말 전부 녹음됐어. 스스로 자백했네? 내 아내랑 불륜 저지르고 애까지 나왔다고. 아니, 저기 회장님이 보너스 준다고. 보너스? 줬잖아. 평생 못 갚을 빚. 최유라 씨, 귀하는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임과 동시에 사기 및 기업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횡령이라니요? 제가 뭘요? 지난 3년간 시댁에서 받은 품위 유지비 그리고 갤러리 운영하면서 빼돌린 공금 30억. 전부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이미 귀하 명의의 모든 계좌와 부동산은 가압류 조치되었습니다. 안 돼. 내 빌딩, 내 아파트. 아, 그리고 지금 입고 계신 드레스와 보석도 법인카드 결제네요. 벗고 나가시죠. 아니면 절도죄에 추가됩니다. 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상황 파악이 덜 된 건지 아니면 현실 부정을 하는 건지 눈을 반짝이며 최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라야, 괜찮아. 돈 다 뺏겨도 돼. 우리한텐 아들이 있잖아. 그리고 너 강남에 숨겨둔 오피스텔 있잖아.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지켜줄게. 여보, 꿈깨. 뭐? 그 오피스텔 전세였잖아. 그것도 최유라 씨 남편 명의로 된. 너 진짜 그 여자가 부자인 줄 알았니? 이 여자 시댁 돈 없으면 빈 껍데기야. 너한테 사준 시계? 그거 법인카드로 긁은 거라 다 반납해야 해. 무슨 소리야? 유라야, 아니지? 너 돈 있잖아. 나한테 헬스장 차려준다며. 저리 가. 너 때문이야. 네가 입만 안 놀렸어도 너같이 근본도 없는 거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두 불륜 남녀가 서로를 원망하며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싸움이 따로 없었죠. 회장님은 그 꼴을 더 보기 싫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더럽다. 둘 다 끌어내. 그리고 저 이 새끼도 데리고 나가.
내 집 마당 더럽히지 말고. 경호원들이 짐짝처럼 두 사람을 들어올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유라는 울면서 아기를 안고 쫓겨났고 남편은 신발 한 짝에 벗겨진 채 아스팔트 바닥에 굴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회장님 서재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약속대로 5억 원이 든 추가 수표와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자네 덕분에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어. 고맙네. 10억이면 보상이 됐나? 차고 넘칩니다.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도 자네 남편한테 상간소송을 걸었어. 위자료 청구액을 좀 세게 불렀지. 한 1억 정도? 자네 남편 아마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야.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저택을 나와 대문 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길바닥에 남편과 최유라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는 배가 고픈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지만 둘 중 누구도 달래지 않고 서로 탓만하며 싸우고 있더군요. 보기 좋네. 사랑의 결실을 맺었으니 행복해야지. 수진아,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갈 데가 없어. 이 여자가 빈털터리래. 나보고 애 분유값 내놓으래. 나 돈 없잖아. 야, 네 아들 있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나 갈 데 없어. 언니, 아니 사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거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이건 최유라 씨가 나한테 줘야 할 상간녀 위자료 청구서. 여보. 그리고 회장님이 전해달라시더라.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재벌가 입성? 축하해. 이제 재벌가한테 소송당해서 빚만 5억 넘게 생긴 빚쟁이가 됐네? 5억? 넌 이제 신용 불량자야. 트레이너? 소문나서 업계에서 매장당할걸? 남편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찢어진 바지단이 흙바닥에 끌리는 줄도 모르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야, 이수진, 너 독하다. 너 다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다 알고 나 엿먹이려고 연기한 거지? 이제 알았어? 둔한 것도 죄야. 네가 로열이 아빠 놀이에 빠져 있을 때 난 회장님이랑 거액의 계약을 했거든. 내 통장엔 지금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들어있어. 언니, 아니 사모님, 그 돈 중에 조금만 저한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본여 살 돈도 없어요. 아버님이 제 카드 다 정지시켰어요. 유라 씨, 재벌가 며느리라며 친정 가면 되잖아. 아, 맞다. 친정도 빚더미에 앉아서 유라 씨가 시댁 돈 빼돌려 메꿔주고 있었다면서? 거기도 이제 압류 들어갔겠네? 다 끝났어. 남편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제 구두 끝을 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비굴함이 극치였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저 여자? 사실 사랑한 거 아니야. 그냥 돈 좀 있다길래 콩고물이나 얻어먹으려고 한 거지. 내 사랑은 오직 수진이 너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그 돈으로 카페 하나 차려서 오순도순 살자. 내가 종처럼 일할게. 이거 놔.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종? 넌 이미 강 전무님의 종이야. 위자료 갚으려면 평생 노가다해도 모자랄걸? 그걸 어떻게 갚아? 나 배째라고 할 거야. 깜빵 갈 거야. 그래? 깜빵 가서 콩밥 먹으면 식비는 굳겠네. 잘 다녀와.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터 불빛이 비치며 제가 미리 주문해둔 새하얀 벤츠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습니다. 탁송기사가 내려 차 키를 건넸습니다.
이수진 고객님 되시죠? 차 나왔습니다. 인수 서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보란듯이 차문을 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타고 싶어 했지만 할부금이 무서워 카탈로그만 보던 그 차였으니까요. 저거 내 드림카인데. 수진아, 한 번만 태워줘. 나도 같이 가. 제발. 미안한데 이 차는 사람만 탈 수 있어. 짐승이랑 쓰레기는 탑승 금지야. 오염되거든.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에 남편과 채유라는 기가 죽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창문을 스르륵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둘이 잘해봐. 월세방 보증금이라도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폐지라도 주어야 할 거야. 언니, 제발. 애가 있잖아요. 우리 준수 어떡해요? 그래? 너희들이 탐욕이 만든 결과물이야. 너희가 책임져.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아, 유라씨, 애기 춥겠다. 이거라도 덮어줘. 저는 뒷좌석에 놓여있던 신차 출고 선물용 무릎 담요를 집어 창밖으로 툭 던져줬습니다. 딜러가 서비스로 준 건데 너희한테 딱 어울리네. 너희 둘 다 공짜 좋아하잖아. 잘 살아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고. 그리고 미련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차는 그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남편이 차 뒤를 쫓아오며 수진아 가지마, 돈 주고 가라고 절규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담요에 발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주 쌤통인 완벽한 피날레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빚만 남은 남편에게 받을 건 없었지만 회장님께 받은 10억으로 저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꿈이었던 작은 브런치 카페를 열었습니다. 가게는 연일 손님으로 북적이고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찌들려 살지 않습니다. 얼마 전 동네 소문으로 그 두 사람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사는데 매일 밤마다 고성이 오간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막노동판을 전전하다 허리를 다쳐서 누워있고 최유라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사는데 술만 마시면 서로 네가 재벌인 줄 알았다, 네가 능력 있는 줄 알았다며 머리채를 잡고 싸운답니다. 아이는 안타깝게도 방치되어 울고 있다고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씁쓸하지만 끝맛은 달콤하더군요. 복수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스스로 파멸해가는 꼴을 지켜보는 것. 그것만큼 짜릿한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로또가 아닙니다. 헛된 욕망을 쫓다가는 제 전남편처럼 당첨금 대신 벌금만 잔뜩 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대박 아닐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복수극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